안녕하세요, 소몽입니다. 여러분, 제목처럼 정말 소액으로도 미국의 우량 부동산에서 월세처럼 배당금을 따박따박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도 사실상 건물주가 되는 거 맞죠?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은 리츠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잠깐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어느 날 건물주가 꿈이었던 꿈몽이는 큰 꿈을 품고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이 친구가 꿈몽인데요. 뉴욕에 이제 왔어요. 그런데 꿈몽이는 너무 순수했죠. 어마어마한 부동산 가격에 좌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뉴욕 부동산에서 금매라고 내놓은 각종 부동산들이 어마어마한 가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평범했지만 꿈만 컸던 꿈몽이는 현실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꿈몽이는 이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고 뉴욕에 땅 한 평? 아니 정말 한 뼘이라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꿈몽이 본인은 아니더라도 꿈몽이 주니어만큼은 건물주가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여기 뉴욕의 센트럴 파크인데 여기 어디 주변에 땅 한 뼘이라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강렬했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꿈몽이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즉 소액이라도 미국의 우량 부동산 일부를 가지고 싶어 했던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몽키들이 알고 보니까 마음속 한 구석에 건물주가 되고 싶던 생각이 있었던 거죠, 다들. 그래서 꿈몽이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같은 생각을 한 사람끼리 모여서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의 우량한 빌딩이나 건물을 산 뒤 임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세입자한테는 월세를 받습니다. 그게 임대료죠. 아니면 부동산을 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이익도 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걸 나중에 언젠가는 팔 테니까, 물론 안 팔 수도 있지만 언젠가 팔게 된다면 시세 차익 등이 생기겠죠. 이거를 계산해서 투자한 지분만큼 나눠 가지기로 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미국의 노랑머리한 몽키는 10만원치, 직장인은 500만원치, 여기 빨간머리 학생은 5천원치, 이런 식으로 원하는 금액만큼 모아서 이런 미국의 우량한 부동산을 사들이는 거죠. 자, 드디어 이 몽키들이 건물주가 됐어요. 물론 아주 조금의 지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나서 마침 여기 오른쪽에 사업가 몽키가 왔습니다. 사업이 잘 됐는지 이제 월세를 따박따박 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임대료죠. 그 임대료가 결국은 이름이 배당금이죠. 받은 배당금을 투자했던 지분만큼 이렇게 다시 나눠서 가지는 겁니다. 이 사업가 몽키가 열심히 일하고 또 번 돈으로 월세를 우리한테 따박따박 주면 우리는 그 돈을 투자한 만큼 나눠 가지는 거죠. 이게 배당금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놓은 부동산 가격도 결국은 올라갈 테니까, 장기 우상향 할 테니까 나중엔 거기에 대한 시세 차익도 우리가 나눠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말한 게 리츠입니다. 어렵지 않죠? 리츠를 한글로 바꾸면 부동산 투자 신탁인데요. 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아까 몽키들의 사례처럼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서 돈을 모았죠. 그리고 각종 부동산 관련된 자산들에 투자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우리 투자자들에게 배당으로 돌려주는 일종의 주식회사, 아니면 어려운 말로 투자 신탁, 즉 회사가 되는 거죠. 자, 이걸 이해만 하시면 되고 다 아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특징이 나와 있는데 리츠의 특징은 주식처럼 100만원, 200만원 소액으로도, 더 소액도 됩니다. 이런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어서 일반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게 상장이 돼 있으면 증권화가 가능해서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다. 뭐처럼? 주식처럼. 실제 주식과 완전히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산에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100만원을 투자하면 이 건물의 일부, 여기 흙 조금, 나무 조금을 어쨌든 투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분만큼은 제가 실물 자산에 투자한 게 있으니까 안 보이는 허상에 투자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죠. 부동산의 일부를 투자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다른 자산에 비해서는 조금 안정적이고 리스크가 적은 편이라고들은 말은 하죠. 그래, 이제 리츠가 뭔지는 알겠어. 근데 그러면 내가 그걸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드실 거잖아요. 물론 제가 오늘 미국 얘기만 했지만 글로벌 전체의 우량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도 다양하게 소개를 할 겁니다. 다만 오늘은 미국에 집중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미국의 1등부터 500등까지 모아놓은 미국 S&P 500 지수가 있는데 그 S&P 500 지수는 11개 업종으로 나뉜다고 했어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글로벌 산업 기준에 의해서 좋든 싫든 11개 업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에 당당히
한 개 분야로 차지하고 있는 게 리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체 순위로는 약 10위권의 리츠가 포진해 있습니다. 이제 이 리츠가 뭔지 아시겠죠? 그냥 바꿔서 부동산이라고 해석하셔도 되겠죠? 앞으로 우리 한국도 저성장 시대가 오면서 이 리츠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은 이미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리츠의 규모가 커져 왔고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 상장된 주요 리츠는 163개가 되는데 미국 500등 안에는 약 31개가 들어갑니다. 즉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리츠는 최대 31개면 충분하다. 샘플로 미국 리츠 중에서 1등부터 5등까지 어떤 게 있는지 감을 잡기 위해서 가져와 봤어요. 자, 미국 최대 리츠는 아메리칸 타워라는 애예요. 얘는 미국 최대 통신 인프라 리츠인데 좀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다룰게요. 시가총액 약 120조 원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규모다. 배당률은 1.48%. 이 기업들 대부분 다 분기 배당을 합니다. 그리고 2등이 미국 최대 물류 리츠 프롤로지스, 그리고 미국엔 최대 데이터 센터 리츠가 있죠. 이퀴닉스. 쇼핑몰이나 각종 상업시설들을 엄청난 규모로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리츠인 사이먼 프로퍼티, 그리고 우리 짐 같은 거 이사 갈 때도 그렇고 일시적으로 짐 같은 거 우리 셀프로 보관할 곳 필요하잖아요. 스토리지가 저장소라는 뜻이거든요. 미국에는 이런 게 되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잠시라도 좀 돈 주고 맡긴다든지 아니면 단기 장기로 내 공간 빌려서 안 쓰는 물건들을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셀프 스토리지 최대 리츠가 퍼블릭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배당률은 참고로 적어놨고 제가 개별 종목은 나중에 상세히 다룰 거예요. 그래, 리츠 괜찮은 것 같아. 주식처럼 사고 팔고 할 수 있고 배당금도 잘 나오고 괜찮아 보이는데 이걸 좀 한 방에 투자할 수는 없나? 그런 ETF 없나? 해서 오늘 소개해 드릴게 미국 우량 리츠들의 한 방에 투자하는 ETF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미국의 주요 리츠는 무려 30여 개가 되는데 대표 10개를 가져왔어요. 글로벌 리츠는 제외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부동산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들이에요. 1등이 압도적으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뱅가드에서 운용하는 VNQ 보이시죠? V로 시작하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뱅가드에서 운용하는 상품이다. 그래서 믿고 맡겨도 된다. 배당률도 3% 이상으로 꽤 괜찮아요. 원래 우리 오피스텔이나 부동산 쪽 투자하면 조금 그래도 임대료 괜찮게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일반적으로 이 리츠에 투자하면 배당률이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배당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나 월세 받는 어떤 인컴을 만들고 싶을 때 리츠를 꼭 넣어주면 꽤 괜찮은 현금 흐름을 또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2등부터 확 규모가 작아지는 거 보이시죠? 1등이 약 40조 원인데요. 상당히 규모가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2등이 7조 원이니까 벌써 2등과의 차이가 거의 5배 이상 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얘는 미국의 1등 증권사인 찰스 슈왑이라는 곳에서 운용하는 ETF고, 아이쉐어스는 미국의 3대 자산운용사 중에 하나인 블랙락이 운용하는 리츠인데 이 역시도 아주 비슷합니다. SPDR 리츠 역시도 미국의 3대 운용사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살펴봤는데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러면 어차피 거의 다 비슷한데 배당률도 얘가 더 높고 자산 규모도 훨씬 크고 그리고 운용 보수도 저렴한 편에 속한다면 굳이 다른 애들은 볼 필요 없지 않나, 이게 제 생각이에요. 물론 여기 있는 리스트를 보시고 하나하나씩 살펴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미국 대표 리츠에 투자하는 ETF VNQ를 소개할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뱅가드에서 운용하는 대표 ETF고 미국 리츠에 투자하는 말 그대로 대장 ETF라고 보시면 돼요. 자, ETF를 볼 때는 뭘 투자하고 있는지 상위 10개만 보면 된다 말씀을 드렸죠. 봤더니 앞서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미국의 1등 통신 리츠인 아메리칸 타워, 물류 리츠 PLD, 그리고 2등 통신 리츠 크라운 캐슬, 그리고 데이터 센터 리츠, 상업 쇼핑몰 리츠, 셀프 스토리지 리츠, 그리고 헬스케어 리츠, 그리고 통신, 아파트 등등 다양한 리츠들이 포진해 있어요. 다 개별로 소개를 할 겁니다. 운용 보수는 뱅가드에서 운용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다 저렴한 편이에요. 연간 0.12%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자산 규모는 리츠 최대로 40조 원이 넘는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고 당연히 거래도 활발하고, 상장은 2004년에 됐고요. 보유 종목은 약 180여 개로 분산이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대략적으로 약 3% 정도 되는데 배당 주기는 4, 7, 9, 12월에 주네요. 요거는 직접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살짝 달라집니다. 2018년까지는 3, 6, 9, 12월에 줬고 2019년에는 조금씩 밀려서 4, 7, 9, 12월에 줬어요. 이거는 확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배당이 중요하신 분들은. 최근 배당금 지급은 아무래도 2008년, 2009년 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리츠도 같이 박살이 났기 때문에 배당금이 감소했다가 그 이후로는 좀 이렇게 꾸역꾸역 조금씩은 오르고 있지만 막 급하게 늘거나
폭발적으로 배당금이 늘진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1년 시장과의 주가 흐름을 비교해 봤는데 파란색이 VNQ, 회색깔이 S&P 500 ETF예요. 보시면 어떤가요? 시장과는 약간 다르게 움직이지만 그래도 역시 꾸준히 우상향해 온 걸 알 수 있죠. 더 긴 기간을 봐도 꾸준히 우상향해 온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약 97불 정도니까 10만원 정도만 있으면 미국의 우량 부동산의 일부를 소액으로도 적립식이든 매매로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결론을 내리면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리츠 투자를 통해서 미국 우량 부동산의 일부를 소유할 수 있다. 근데 나는 미국 말고 다른 부동산도 좀 투자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 당연히 글로벌 리츠 시장이 다 있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리츠가 상장이 점점 되고 있죠. 점점 상품들이 다양하게 나올 거고 시장도 커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리츠 같은 경우는 다양한 형태의 리츠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 리츠, 요양원 같은 데 투자하는 헬스케어 리츠, 그리고 쇼핑몰에 투자하는 상업 리츠, 이런 것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ETF에 투자하는 것도 편하긴 한데 조금 공부를 하시면 개별 리츠들도 투자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소개할 거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대부분의 리츠들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임대료를 기본적으로 받기 때문에 배당률이 높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특히 섞어주면 시세 차익도 좋지만 특히 월 현금 흐름, 인컴 확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리츠를 편입해두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나는 이렇게 월세처럼 인컴을 쫙 깔아놓고 싶어,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고 싶어 하신 분들에게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다. 그래서 공부를 한번 꼭 해놓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